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댈러스 경기고요. 지금 워싱턴 좀 밑바닥이죠. 댈러스는 생각보다 너무 못하고 있다. 저는 시즌 초반에 뭐 쿠프 플래그 데리고 온 것도 좋고, 라이너만 봤을 때 지금 뭐 어빙이 없긴 하지만은 구색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점점 안 좋은 면모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공격이 꾸준하게 안 되고 있고 반대로 수비는 좋다. 근데 많이 집니다 얘네들이. 일단은 인디애나 다 빠졌을 때 뭐 그냥 겨우겨우 잡은 거 하며, 그리고 토론토랑 엄청 맞붙어가지고 그것도 뭐 이기긴 했지만은 그날따라 뭐 토론토가 조금 자빠졌다든지 좀 자유투가 많이 불렸다든지 그런 경기들 말고 이긴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댈러스가 득점 상황이 104득점, 99득점, 102득점, 110득점, 107득점 이런 식으로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공격력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노비츠키조차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팀의 경기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참혹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격에서 너무 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것들, 팀의 레전드가 지적을 할 정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도 3점이 39개 중에 10개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구간도 있었는데 막판에야 좀 세탁을 한 거고요. 그 상태가 안 좋은 멤피스한테까지 져버렸다. 뭐 원정인 것도 있고, 오늘 또 워싱턴한테는 시즌 초반에 진 적도 있었잖아요. 117대 107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났습니다. 근데 워싱턴도 보니까 키션 조지가 매번 칭찬을 하는데 3점이 9개 중 7개 터진 날,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이외의 선수들도 점수를 많이 기록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워싱턴의 3점이 36개 중에 15개로 터진 날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3점이 나쁘진 않아요. 반대로 댈러스 그냥 공격이 이날 뭐 AD도 뛰고 PJ 워싱턴도 있고 했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3점이 30%도 안 됐고 이런 날이었거든요. 워싱턴 상대로 강점을 못 발휘했다, 그렇게 보이는 날입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냐. 저는 댈러스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AD도 오늘 갓 복귀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센터 자원들도 부족하고 쿠퍼 플래그 생각만큼 못 보여준다. 팀적으로 이제 클레이 탐슨을 벤치로 내리고 디안드로 러셀을 선발 기용하면서 핸들러를 갖다 놓는 그런 전략을 택했지만은 결과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워싱턴도 내일 또 이제 키션 조지가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질병 이슈 때문에 결장을 했는데, 워싱턴에서는 그나마 칭찬할 만한 선수예요. 이외에는 뭐 알렉사르 정도 조금 성장세가 보이는 정도,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참 워싱턴도 못 믿을 만한 그런 팀이에요. 그냥 순수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클브한테 개발인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일단 언더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댈러스 경기는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속 편하기는 해요. 여지껏 얘네가 오바 터진 경기도 보면은 토론토랑 엄청 주고받은 거, 시즌 극초반에 그런 경기들 말고는 대부분 좀 언더로 많이 일관을 했던지라 워싱턴은 상당히 페이스가 빠릅니다. 지금 요즘에 야투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득점을 많이 못 보는데 수비적으로는 실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워싱턴이 언더보기 좋지 않은 팀이지만 그냥 댈러스의 기운 살려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 싶네요. 댈러스가 언더보기 좋은 팀입니다. 댈러스가 승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댈러스는 좀 믿음이 안 가서 일반승 정도만 볼 것 같고요. 여기다 언더 막연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입니다. 내일은 아마 엔비디가 뛰겠죠. 토론토는 백투백이지만 딱히 아마 결장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지껏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7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필라델피아가 결장이 진짜 많았잖아요. 엔비디 조지 다 누워있고 메시까지 좀 일찍 이탈을 하고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라인업이 개판이었을 때 그때 전부 다 좀 저득점으로 토론토한테 쌈싸 먹히는 사전 전패였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토론토도 이제 잉그램 영입해가지고 부상자 없이 건강하게 시즌 치르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조지가 누워있고 엔비디도 오락가락하지만 시즌 초반에 맥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여기다가 에즈컴도 훌륭하죠. 이외에 여러 윙자원을 덧대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다득점 팀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지난번 경기 필라델피아는 클리블랜드 풀클리블이었습니다. 그 경기에 막 20점 차까지 밀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추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 근데 그전에도 보면 필라델피아는 얘네가 막 20점 차 뒤지던 경기도 보스턴전을 이거를 뭐 추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시카고한테도 많이 벌렸다가 추격을 당한다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팀처럼 좀 보이네요. 반대로 이제 토론토는 지난번 직전 경기 애틀랜타랑 좀 언더게임이 났잖아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이거든요. 직전 경기 시카고랑도 4쿼터에 팅팅쇼로 언더 만들어진다든지, 따지고 보면 나는 지금 토론토가 약간 언더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경기 애틀랜타한테는 3점이 진짜 오픈 3 찬스가 많았는데 너무 튕겨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평균 회귀를 하면서 경기 자체는 가져갔거든요. 글쎄 뭐 백투백이라는 것도 있고 원정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토론토가 약간은 밀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또 맥시도 너무 잘 터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섞여 있긴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또 이제 벤치가 괜찮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뎁스가 두터운 것 같아. 심지어 조지나 뭐 엔비드도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데 벤치 구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우세할 만하다. 주전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서 홈발도 있고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요. 여기다 237.5. 필라델피아는 오바를 봐야 되는 팀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언더 도전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요즘에 토론토가 지금도 뭐 3점이 전체 3등 수준으로 약간 비정상적이거든요. 오늘처럼 좀 애매모호하게 터진다면은 언더도 살짝 고려해보고 싶어요. 필라델피아 경기 직전 시카고전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하는 팀이랑도 그런 경기를 말도 안 되는 언더를 읽어낸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꽤나 높은 기준점이라고 보고 둘 다 뭐 젊고 빠른 뛰는 팀이라고는 했지만은 언더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자, 얘네들 시즌 초반에 한번 샌안토니오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이때 기준점이 4.5였었거든요. 제가 이때 샌안토니오 마헨에 갔는데 정규 시간에는 되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살짝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연장을 가는가 하면은 또 연장에서도 스테판 캐슬이 턴오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좀 추격을 허용하다든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투도 다 놓쳐가지고 이런 마행각을 부순다든지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던 날인데 이때 자이언이 아직은 뛸 때예요. 이날따라 자이언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메냐가 있음에도 상대 인사이드 들어가지고 잡빙이라든지 해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줬지만은 최근에 뉴올은 자이언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자이언이 없을 때 뉴올리언스는 생각보다 이런 미드레인지 시도가 많고 외곽으로 조금 밀려난다. 인사이드 시도가 적다. 이런 것들이 최근 경기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미드레인지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웬베냐가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한테는 심지어 이제 자이언이 없기 때문에 좀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슛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뉴올리언스의 야투 상태가 좋지 못할 거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런 저득점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림 공격의 개수 자체가 많이 좀 적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샌안토니오한테는 뉴올리언스가 멤버도 그렇고 상성도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내일 그리고 샌안토니오 아마 이제 팍스가 시즌 데뷔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캐슬의 턴오버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팍스가 오면 조금 나아지긴 할 거다. 클러치에 아주 강한 선수이기도 하고 잡빙 능력도 있고 그래도 패스보다는 볼 간수가 되는 편이잖아요. 드라이브인 능력도 좋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는 봐요. 팍스 효과는요. 이런 수치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겠다. 하지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그냥 지금 뉴올리언스가 이브 미시, 조던 풀, 자이언 이런 거의 뭐 주전급 선수들 여기다 드존테 머리도 원래 닭주전이죠. 이런 친구들이 없다 보니 전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이고 백투백이라고 할지라도 샌안토니오가 괜찮은 경기를 할 거다. 제가 요즘에 웬메냐마를 상대하는 팀들이 얘를 좀 림 밖에서 볼을 받게 한다. 리머테이크 어렵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왔었는데 어제 경기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테지만은 다른 팀들보다는 그런 수비를 구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쪽에다가 언더오버는 오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내일은 뭐 슛감에 달린 것 같긴 한데 속도 자체는 좀 빠른 편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실점도 많은 편이고 사실 오바는 별로 맛은 없고 그냥 샌안토니오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대 포틀랜드입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변화가 큰 팀들의 대결이기도 해요. 마이애미는 그냥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버렸죠.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으로 발돋움을 했다. 심지어 어제 경기 아데바요가 없었는데도 1쿼터 때 본인들이 또 쿼터 기록을 세웠어요. 53점. 단일 쿼터 마이애미 구단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가 결국엔 언더가 났다. 참 NBA가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이애미 샬롯 상대로 바이오가 없음에도 꽤나 빠른 공격들을 해줬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언더팀이었는데 각종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포틀랜드 드루 할로데이가 합류를 하면서 좋은 수비팀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후반기 때 수비가 좋아졌었는데 여기다가 그런 것들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샤프 혼자 똥을 많이 싸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포틀랜드가 막 다 빠진 레이커스한테도 지는가 하면은 지금 막 오클까지 잡아대는 되게 좀 요동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빠르게는 하더라. 언더팀으로 수비로 뭔가 만들다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빠르게 하면서 많이 주고받고 본인도 넣을 만큼 넣는데 그 가운데서 수비로 약간은 차이를 벌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오바 보기에는 서로 간에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도 봤다시피 그런 팀이라고 보여요. 사실 승패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어제는요 마이애미가 지금 인원도 좀 부족하고 덴버나 뭐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한테 좀 아쉽게 진 건 있다지만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홈으로 돌아왔잖아요. 뭐 이후에는 샬롯에서 뭐 라멜로나 섹스턴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마이애미가 그래도 좀 편하게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이애미를 쉽게 선택을 했는데 내일 포틀랜드는 저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사실 승패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내일도 과연 포틀랜드 샤프가 얼마나 못할지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이 그랜트도 벤치 가서 잘하고 있는데 좀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다고 보고 오바 같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페이스상으로 1, 2등이네요. 리그에서 마이애미 106.28, 포틀랜드 105.25, 리그 1, 2등으로 빠른 팀들입니다. 서로 간에 오펜시브 레이팅도 확실히 높은 부분도 있고. 자,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경기고요. 여기도 이제 맞대결 하나 볼게요. 어제도 제가 클리블랜드가 워싱턴한테 맞대결 12연승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13연승이 됐습니다. 시카고한테는 맞대결상 11승 1패 많이 우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승에다가 득점들도 대부분 다 득점이었다. 그런 화력 싸움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많이 이겼다. 마침 지금도 시카고는 꽤나 괜찮아요. 전부 이제 5아웃 라인업이고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3점을 던질 수가 있다. 그 가운데 기디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뭐 부세비치라든지 제일런 스미스 이런 애들 핸드오프에다가 리머텍도 다 가능하고 코너 3까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시카고가 조금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하거든요. 확률 높은 공격들을 하더라. 빠르게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풀멤버인 클리블랜드는 확실히 좀 세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상대를 한 거나 오늘 워싱턴 부수는 거나 확실히 화력 같은 것들은 여전하더라.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꽤나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클리블이 살짝 아쉬운 거는 벤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의외 선수들이 많이 좀 꽂으면서 3점 같은 거 벤치에서 되게 잘 꽂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는 필라델피아한테도 엄청 많이 밀리기도 하고 약간 클리블이 주전에 비해서 벤치는 조금 헐거운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반대로 시카고는 벤치가 좀 장점인 팀이거든요. 주전이랑 벤치랑 이런 출전 시간의 빈도라던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가 안 나서 벤치도 꽤나 잘 돌리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일단 오바가 제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요. 클리블랜드도 7.5 작년보다도 시카고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보이는데 저는 시카고를 매번 의심을 하고 있지만 오늘 경기 미러키한테도 지긴 했어도 나름대로 잘 싸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필라델피아를 뭐 뒤집어낸 거라든지 앞으로 시카고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이거 함부로 7.5를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가 이제 갈란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투백일 경우에는 좀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지금으로는 그냥 클리블랜드의 일반승만 보는 정도 이런 맞대결상의 우세 같은 거 해가지고 작년보다 시카고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얘네들도 이제 시즌 초반에 거둔 승리들이 디트로이트, 올랜도, 애틀랜타, 세크라멘토, 뉴욕 닉스 약간은 좀 하자가 있는 팀도 있긴 있었었고 3점이 너무 잘 터진다거나 뽀록 승리도 약간은 있었거든요. 약간은 나는 좀 거품이 있다고도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경계심 많고 클리블랜드는 일단 일반승만 볼 것 같고요. 저는 시카고가 충분히 경기를 봐도 볼 자체는 괜찮게 두고 잘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반승만 보고 오바 쪽으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대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내일도 아마 리브스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돈치치가 아마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레이커스가 샌안토니오랑 경기를 했을 때는 그날 돈치치가 뭐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애들이 본인들의 가치를 많이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스마트도 나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보스턴에서 나온 이후로는 멤피스에서 엄청 안 좋았고 막 이랬는데 레이커스 와서는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비 1인분 해주고 있고 팀의 이제 리더로서 잘해주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 라라비아 굉장히 세크에서 잘 주워왔죠. 심지어 지금 스탯까지 잘 쓰고 있어가지고 팀에 필요한 이런 허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레이커스가 좀 단단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애틀랜타 트레이 형도 없고 어제 경기 때 이제 캐너드까지 결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러면 애틀랜타가 이 뭔가 핸들러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역할들을 NAW, 다니엘스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역할들을 뭔가 잘해낼 수는 없다고 보기는 봐요. 보조 핸들러 정도지 한 팀의 리딩을 맡기에는 모자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도 사실 토론토의 3점이 너무 안 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 3 찬스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놓쳤었고 애틀랜타가 이제 좀 벤치 구간에서는 상대 뭐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수비력은 괜찮았거든요. 결국에는 경기를 또 뒤집혔으니까 토론토의 3점이 정상화되니까 경기를 또 무난하게 패배를 했다. 홈이었는데 저는 그만큼 애틀랜타를 높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나는 레이커스의 핸디값이 좀 가볼 만한 것 같아. 3.5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레이커스가 지금 잘 이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7승 2패 서부에서 전체 2위거든요. 제 예상보다도 잘하고 있는 편인데 뭐 리브스가 없는 게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돈치치는 또 이제 애틀랜타랑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애틀랜타가 옛날에 댈러스랑 애틀랜타가 이제 픽 수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이미 뭐 유럽에서 이름을 날린 돈치치를 그렇게 높이 안 본 거죠. 돈치치를 안 뽑고 우리는 픽 다운을 해서 좀 더 이제 자산을 받아온 다음에 트레이 형을 선택을 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돈치치가 조금 더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지라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231.5 사실 리브스가 없는 최근에 두 경기인가? 그 경기 동안 나는 레이커스의 공격으로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애틀랜타가 이 트레이 형이라는 그동안 공격에 많이 기대오던 자원들이 빠진 이후로는 공격이 많이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루크 캐너도 역시 영이 하는 것들 조금 부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핸들러 롤이라든지 뭐 3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주고 있었는데 빠져버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서도 캐너드의 이런 온오프 마진이 상당히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또 한번 언더 같은 거. 애틀랜타는 수비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범용성 있는 수비수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231.5 사실 예전 같으면 애틀랜타가 다고바 팀이어서 보기가 좀 별론데 올 시즌에는 그냥 언더 쪽으로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인디애나입니다. 덴버는 어제 이제 골스를 그냥 쉽게 부셨어요. 말 그대로 쉽게 부셨습니다. 팀 전반적인 3점 같은 것들도 괜찮았고,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 미수에 그쳤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벤치 애들도 힘내주고. 맞대결상으로는 덴버가 인디애나한테 조금 센 편입니다. 9연승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1패를 했었거든요. 시즌 막바지쯤에. 하지만 올해 인디애나는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이 정도 결장자면 팀이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뜬금으로 잘해주는 퀸튼 잭슨까지 빠져버렸다. 뭐 또 이제 셰퍼드나 니스미스 다 야투 개쳐박았죠. 가끔가다 얘네들이 조금 하는 날이 있습니다. 니스미스 같은 애들 30점 해주고 그런 날에 막 골스 잡고 그러는 건데 그건 니스미스뿐만 아니라 퀸튼 잭슨 뜬금없이 25득점 10어시드를 한다든지 시약함 1인분 한다든지 뭐 그런 날인 경우고 내일은 체급상으로 크게 밀릴 거로 생각이 돼요. 아직도 메서린이나 네머드가 내일 다우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내일도 출전이 좀 어려울 거라고 하고 핸들러가 많이 부족한 이상 인디애나의 체급이 얘네들의 아이덴티티는 살아있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드라이브 같은 거 자유투로 삥 뜯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인디애나는. 그래서 아마 저는 덴버가 그냥 우세한 게임을 할 거라고 보여요. 인디애나가 지금 시즌 개막하고 1승 7패인데 그럴만한 결정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스를 잡은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인디애나 직전 뭐 브루클린한테까지 그냥 찢기기도 하고 무난하게 덴버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덴버가 사실은 작년에 그냥 오바팀의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고 수비가 조금 약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비 통제를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공격도 잘 되는 한편 되게 좀 단점이 적은 팀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3점이 많이 별론데 이거는 요키치도 예년보다는 3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브라운이 얘가 이제 야투율이 58% 말도 안 되죠. 다 요키치 빨입니다. 3점도 40%로 꽂아줬는데 지금은 아마 3점이 30% 초반인가 그럴 거고 캠 뉴슨도 3점 잘 못해주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머레이가 너무 잘한 거고 지금 전반적인 팀의 3점 같은 것들은 조금 좋지 않다고 봐야 된다. 그런 게 리스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디애나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체급차로 압도할 만한 경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면서 덴버 좀 좋게 보고요. 이게 인디애나가 지금 생각보다 수비는 좀 치거든요. 근데 공격이 되게 안 좋게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리그에서 아마 세 번째 정도로 안 좋게 보이네요. 이런 팀인지라서 인디애나도 언더보기에 좋은 팀이긴 하거든요. 덴버가 아마 크게 이길 것 같다고 보고 언더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얘네들이 한 이틀 전에 그때 딱 한 경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클리퍼스에서 하든이나 카와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는 1, 2등이 빠진 경기였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빌 같은 애들이 1옵션을 해야 되는데 그날 빌이 야투가 14개 중에 2개 들어갔죠. 어쨌든 그날 뭐 피닉스는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시즌 데뷔전이었는데 전 사실 부커랑 그린이 조금 안 맞는 조각이라고 봤었어요. 부커는 이제 미드레인지를 선호하는 선수고 그리고 좀 헤비 온볼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런 그린도 3점 같은 것들은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얘도 이제 좀 리머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리머택을 많이 하면은 부커한테 미드레인지 찬스가 쉽게 오기도 합니다. 그건 맞긴 한데 이 뭐랄까 볼 그래비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도 까놓고 보니까 워낙 뭐 상대가 개판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제일런 그린의 데뷔전이 나쁘진 않았다. 그레이스나 알렌 같은 애들 올 시즌에 3점을 9개씩 쏘고 있거든요. 근데 효율도 40%가량 나와요. 그레이스나 알렌은 거의 뭐 커리어 내내 3점을 40%가량 쏜 놈이고 많이 쏠수록 더 생산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인데 이 밖에도 뭐 로이스 오닐이나 내일도 딜런 브루스가 복귀할 수도 있고 라이언 던 같은 이런 허슬러들의 힘이 참 많이 컸다고 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피닉스가 수비 같은 것들도 조금 굴러가고 괜찮아지고 있는 시기긴 한데 저는 좀 더 뜯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클리퍼스가 오히려 저는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보기는 합니다. 피닉스보다는. 일단은 시즌 초반 카와이가 되게 오락가락한 거 그 밖에도 지금 선발 구성 자체가 빌 같은 애들 선발로 쓰면 안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의견인데 앞으로 뭐 크리스 던이나 뭐 콜린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활용폭이 넓어진다면은 팀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기는 봐요. 오시면 바톤도 3점이 좀 안 들어간다든지 예전 같지가 않고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고 내일 그래도 하든이 돌아오는데 하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클리퍼스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넬레이팅이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하든은 아마 얘가 유일한 플러스일 거예요. 하든이 없을 때랑 있을 때 거의 뭐 20점 차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공격에서 많이 나온다. 하든이 없으면은 오펜시브 레이팅이 100밖에 안 되는데 있을 때는 123으로 갑니다. 대신에 하든이 있고 없고 원래 수비가 좋지는 않은 선수지만은 이것도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든이 있는 게 팀에 지대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당연하게도 제가 여러 번 부커를 얘기를 할 때 하든이랑 비교를 하는데 부커는 뭐 하든보다 나이도 어리고 좀 쌩쌩하지만 하든만큼 이렇게 플레이메이킹, 팀 전반적인 티어를 상승해주는 능력들은 많이 떨어진다.
올 시즌 하든이 뭐 3점도 꽤나 터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즌이거든요. 내일도 뭐 카와이가 없는 건 아쉽겠지만은 저는 지난번보다는 클리퍼스가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클리퍼스 쪽에다가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번 경기는 일단 언더였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하든이나 카와 얘네들이 다 빠진 게 너무 크기도 했다,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가지고 하든이 얼마나 팀을 버프시키느냐. 이번에 또 홈이기도 하고요. 클리퍼스는 홈발도 좀 있는 팀이죠. 오히려 멤버상으로는 피닉스가 좀 더 괜찮아진 것들도 있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은데요. 225.5 저는 뭐 언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클파가 많이 안 던져.